올해 64, 이름은 박영자다. 나는 35년 전 혼자 된 남편과 결혼했다. 그리고 시댁은 내가 평생 견딘 지옥 같은 곳이었다. 남편은 착했지만 무기력했고 시어머니는 전처가 죽고 집안이 망했다는 이유로 평생 나를 들볶았다. 욕설은 기본, 명절마다 무릎 꿇림, 심지어는 친정에 가는 것도 금지했다. 그럼에도 나는 그래도 자식들만 잘 자라면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그리고 올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92세. 장례식장에서 나는 가장 묘한 감정을 느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저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그 장례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입관을 마치고 장례식장 한켠에서 쉬고 있는데 큰아주버님이 나를 불렀다. 영자씨, 잠깐 와봐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따라갔다.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남긴 건데 며느리 당신한테 주라고 하셨네. 작은 봉투 하나가 내게 건네졌다. 봉투 앞에는 내가 평생 들어온 단어가 적혀 있었다. 영자에게 이제 내 말 마지막으로 들어라. 봉투를 열자 딱 한 장의 종이와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종이엔 단 한 문장. 내 방 작은 장롱 뒤 비밀 서랍을 열어라. 내가 그동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 때가 됐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하지만 열쇠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장롱 뒤 비밀 서랍. 시어머니 방은 절대 건들지 말라는 것이 평생의 규칙이었다. 대체 뭘 숨겨놨다는 걸까? 그날 장례가 끝나고 시댁집을 정리하러 갔을 때 나는 문제의 장롱을 발견했다. 장롱을 밀자 확실히 뒤에 일정한 틈이 있었고 작은 서랍이 달린 공간이 있었다. 열쇠를 꽂자 딱 하고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한 개가 있었다. 라벨에는 낡은 글씨로 1993, 5, 18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1993년 내가 시댁에 처음 들어왔던 해였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테이프를 집어드는 순간 어두운 장롱 뒤에서 종이 한 장이 바람처럼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며느리 박영자를 조심하라. 그리고 적은 사람 이름이 있었다. 작성자 전처 김은희.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남편의 전처는 이미 사망한 지 35년이 지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에 대해 이런 문서를 남겼다고? 그리고 날짜는 그 여자가 죽기 하루 전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35년 전 전처의 죽음, 시어머니의 적개심, 시댁의 기묘한 행동들, 모든 것이 다시 머릿속에서 얽히기 시작했다.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나는 림을 삼켰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테이프가 삐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화면은 흐릿했고 오래된 캠코더 특유의 잡음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더니 한 여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의 전처 김은희였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얼굴.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실제 목소리를 들었다. 만약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영자 씨라면, 그녀는 카메라를 움켜쥔 채 떨고 있었다. 당신 조심해야 해요. 나는 황급히 볼륨을 높였다. 전처의 얼굴은 눈물로 번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시댁에서 무엇을 봤는지 말하면 당신도 날 믿지 않겠죠. 하지만 진짜야. 그녀는 불안하게 뒤를 한번 돌아봤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장손 며느리를 절대 놔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그 사람은 며느리를 집안 재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즉시 일어서서 테이블을 붙잡았다. 뭐라고? 재물? 전처는 계속 말했다. 나는 그 재물이 될 뻔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장손 며느리.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도망쳐요, 영자씨.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대체. 그러나 전처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 심각한 말을 하려는 듯 카메라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 순간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나는 깜짝 놀라 손에 든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왜 꺼진 거야? 뭐가 이어지려 했던 거지? 다시 재생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캠코더는 시어머니 방을 비추고 있었다. 전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이 방에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캠코더가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줌됐다. 그녀는 바닥에 놓인 작은 나무함을 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붉은 실로 묶인 머리카락, 태운 종이, 그리고 정체 모를 한복 조각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우리 집안을 지키려면 며느리 하나쯤은 희생해야지. 나는 비명을 삼켰다. 전처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제발 멈추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섬뜩하게 웃었다. 내가 다음이야, 은희야. 그 순간 화면이 툭 꺼졌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35년 전 전처 김은희는 갑자기 심정지로 죽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 봤다. 그건 자연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재물은 나였다. 지금까지 며느리인 내가 왜 시어머니에게 평생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날 싫어한 게 아니라 날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처가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 당신 남편은 내 남편이 뭘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큰아주버님. 여보세요? 영자씨. 어머니 장례 끝났으니 이제 좀 얘기를 해야겠어. 무슨 얘기를요? 어머니 유산 정리하다가 당신 이름이 적힌 다른 문서를 하나 더 찾았어. 저 제 이름이요? 그리고 거기엔 당신 남편 얘기도 있네. 나는 숨을 멈췄다. 지금 시댁으로 오게. 이거 당신이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의 미신이 아니었다. 무언가 시댁 전체가 숨기고 있는 거였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남편이 있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큰아주버님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가 죽기 전 이틀 전에 쓴 거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산 분배 및 가문 기록 며느리 박영자 관련.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서류를 펼치자 첫 문장은 충격적이었다. 영자는 재물이 아니다. 영자는 지켜야 할 사람이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무슨 말이에요? 전처는 시어머니가 절 죽이려 했다고 했는데 큰아주버님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그건 어머니 혼자 한 게 아니야. 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에는 장손 며느리 중 단 한 명이 특별히 선택받는다는 전통이 있었어. 전통? 그건 희생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 집안의 대들보를 잇는 사람. 나는 어리둥절했다. 대들보요? 그는 계속 설명했다. 옛날엔 장손 며느리 중 가장 강한 운명을 가진 사람을 골라 집안 대들보로 삼았다. 그 사람은 평생 재앙을 막는 역할을 했어.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다. 재앙이요? 그게 무슨 미신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신이라고 하기엔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았지. 은희도 그걸 알고 난 뒤 도망치려고 했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전처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큰아주버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맞다. 그럼 저는 시어머니가 평생 절 괴롭힌 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영자 씨를 약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약하게요? 대들보 역할을 하려면 감정이 단단해야 한다. 어머니는 당신을 일부러 괴롭혀서 그 운을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니까 날 사랑해서 괴롭힌 거라는 말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을 이용하려고 한 거야.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전처의 비디오 속 말은 뭐지? 시어머니가 재물을 찾는다. 도망쳐라. 이건 분명 다르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전처 김은희는 왜 죽은 거죠? 큰아주버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희는 대들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왜요?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나는 충격으로 숨을 멈췄다. 그럼 저한테는 아이 둘이 있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선택됐던 거야. 나는 곧바로 반박했다. 그럼 전처 비디오에 있던 건 뭐예요? 그 여자는 정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말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 비디오는 은희의 착각일 수도 있어. 착각. 정신적으로 불안했으니까. 어머니가 귀신을 부른다느니 재물을 찾는다느니 그런 말 자주 했지. 착각. 그럼 저 비디오가? 말이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다. 나는 말했다. 전처가 죽은 날짜 기억하시죠? 전날 찍힌 영상이더라고요. 큰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었다. 전처는 그날 심정지로, 심정지가 아니라 살해당한 걸 수도 있지 않아요? 그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은 분명한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큰아주버님은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리고 영자씨. 네. 남편이 그 비디오 내용 다 알고 있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는 뚝뚝 끊어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은희가 죽은 날 그 집에 있었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남편의 옛 서류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USB가 하나 있었다. 이전에 찾아낸 적은 없었다. 처음 보는 USB였다. 나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첫 파일 이름에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은희 사망의 CCTV.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왜 남편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야? 파일을 실행했다. 어두운 시댁 거실이 나왔다. 그리고 전처가 비디오를 찍고 있던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울면서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나 죽어, 진짜 죽어. 그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에 거의 붙어들었다. 그 손의 주인은 남편이었다. 여보, 왜 그래? 왜 이렇게 불안해해? 전처가 울부짖듯 말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줘? 왜 어머니가 나한테 이러는지, 왜 아무것도 막지 않는 거야? 남편은 말없이 아내를 붙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선택된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전처는 절규했다. 난 싫어. 난 그 역할 못해. 못한다고. 남편은 차갑게 말했다. 도망치면 죽어. 그리고 CCTV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다. 전처가 남편의 손을 벗어나려 하자 남편은 힘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카메라가 떨어졌고 화면이 정지되었다.
나는 의자에서 그대로 미끄러졌다. 남편이 전처 죽음에 내 온몸이 떨렸다. 그 순간 노트북 화면에 또 다른 팝업이 떴다. 새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산 3차기로. 나는 그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자필 메모가 있었다. 전처 은희는 대들보 역할을 거부했다. 그래서 집안 규칙대로 처리했다. 영자는 결국 선택될 것이다. 우린 이 가문을 끊을 수 없다. 나는 숨을 삼켰다. 전처의 비디오에서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녀는 나에게 말하려고 했다. 내 남편이 전통이 아닌 살인에 가까운 일을 했다는 것을. 그때 현관에서 철컥 소리가 났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큰아주버님이 들어왔다. 나는 USB를 쥔 채 벌떡 일어섰다. 여긴 어떻게?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유산 정리하다가 더 중요한 걸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그는 테이블에 시어머니의 진짜 유언장 한 장을 올려놓았다. 영자는 우리 집 대들보가 아니다. 그 아이가 대들보다. 나는 동공이 흔들렸다. 아이요? 큰아주버님은 똑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둘째, 정우 기억나지? 정우는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장손 며느리의 아이 중 둘째가 선택되는 아이야.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대들보는 며느리가 아니라 둘째 아이라니. 큰아주버님은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영자 씨를 죽이려 했던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 대들보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지키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들면 아이가 강해져. 그게 집안의 방식이었어. 말도 안 되는. 그는 조용히 내 USB를 보며 말했다. 그거 당신이 보는 게 아니었어. 왜요? 그건 당신 남편이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기고 간 거니까. 나는 USB를 꽉 쥐었다. 당신 이미 알고 있었죠.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나는 느꼈다.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전처를 집안 규칙대로 처리했단 것. 남편이 그걸 도왔던 것.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내 둘째 아들에게 넘기려는 것.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아들은 못 줘요. 큰아주버님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이 집안 전체가 무너진다. 나는 조용히 USB를 들었다. 그리고 이걸 경찰에 넘길 수도 있겠죠. 그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35년 동안 당신네 집에서 견디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뭐지?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건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거. 그는 한 발 내게 다가왔다. 멈춰. 그 아이는. 나는 그 말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 아이? 그 아이 정우 말이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방에서 다른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뭐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제 정우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큰아주버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정우는 이제 이 집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죠. 뭐라고?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나는 말했다. N남편이 찍었던 CCTV 영상도, 전처의 비디오도, 시어머니의 비밀의식도. 띵동띵동. 전부 경찰이 보게 될 겁니다. 큰아주버님이 다급히 말했다. 미쳤어. 그럼 집안이 끝장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누가 그래요? 뭐? 끝나는 건
당신 내 범죄지. 집안이 아니라. 그 순간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문 여세요. 수색 영장 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가만둘 사람이 없어요.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날 이후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다. 큰아주버님은 은희 전처 사망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고 남편의 비밀 기록이 발견되며 가문의 전통은 범죄 조직의 살인 의식으로 판명됐다. 정우는 새로운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나답게 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은 지금도 머릿속에 남는다. 영자야, 넌 약해서 강한 아이를 낳았다. 아니다. 나는 약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가문을 무너뜨린 건 나와 내 아이였다.